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어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겸허히 사과했다는 평가를 한 반면 야당은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담은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벌써 8년 전의 일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 도중에 기자회견을 했다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라는 말을 남기면서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크게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회견 이후에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최악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한 적시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과는 보통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신문에서 단 제목처럼 사과한 사람은 있었는데 사과 받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4대 개혁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안 됐는지, 무엇이 부족했으며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국정 성과라고 표현을 하면서 계속 그런 것을 예전에도 했던 브리핑인데 또 되풀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어떤 학생이 징계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진상규명에 협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업 때 공부한 내용을 거기서 읊는 그런 것을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두 사죄, 말 그대로 머리를 조아려서 국민들께 사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담긴 사죄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치인의 사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했다든지 정말 위법 행위를 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는 사죄가 있을 것이고 위법 행위 등이 아닐지언정 국민들에게 염려나 심려를 끼쳐서 하는 사죄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 담긴 사죄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있거나 위법 행위가 아닌데 민주당이 마치 위법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변명으로 일관한다라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유죄가 아닌 것을 유죄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는 걸 정해놓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변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해명이다. 해명과 사과를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이 조사 기간이 어제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제 있었던 뭐 대국민 담화라던가 기자회견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이 반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지지율이 대략 한 35 내지 40% 정도는 되는 대통령의 태도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곱게 보지 않을 것이고 더 내려줄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갤럽상으로도 지난주에 이미 TK 지역에서 대거 민심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TK 지역이 뭐 사실 선거 때 가서 다른 국민의힘 말고 다른 당을 지지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정당은 그 지역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기회에 굉장히 크게 좀 쓴맛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심은 분명히 일어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과 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반등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설령 지지율이 유지가 되거나 혹은 살짝 반등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반대 국민들의 반대 강도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흐름들을 지켜보면 민주당에서 어떤 하야, 퇴진, 탄핵, 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가 나와도 별로 민주당의 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지금 한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들이 아주 강한 강도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지율이 뭐 살짝 오른다고 해도 예, 그런 강한 비토 여론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십니까?
당장 지지율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크게 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가 있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화가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이 세 번째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게 이슈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때까지 2년 반 동안 밀어붙여왔던 국가의 정책 과제들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잠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한다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부분에 더 집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과제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추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 의료개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끝까지 내가 노력하겠다.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개선시켜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도 보여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발전상도 비전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후 임기 말에 가서라도 이 여론조사 지지율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에 성공했다라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정치적 논란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이미지 정치보다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진짜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 그리고 국익을 위하는 정치가 될 때 진짜 이런 정치들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진짜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정이 하나 돼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당정에 대한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당내 평가는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진솔하고 좀 소탈하게 국민을 마주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지금 친한계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 논란 회피용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검과 관련해서 막을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에 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여당 내에서 특검 표심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친윤계 의원들을 빼고 나머지 뭐 친한계나 중립계나 뭐 그 기타에 해당하는 의원들이나 인사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굉장히 크게 꺾였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뿐만 아니라 뭐 태도, 어제 뭐 이제 옆에 있는 관계자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들이 좀 아연실색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이거는 뭐 정당이나 이념을 가릴 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친한계뿐만 아니라 좀 뜨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번질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특검에 대한 찬성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사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검론에 기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고도로 특검을 막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의원 하나하나의 판단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도 임기를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크게 보지 않는 의원들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지금까지 특검을 추진을 해오면서 내용이라든지 뭐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편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조금 줄여준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8명 이상의 이탈표만 막으면 결국에는 재의결까지 가서 부결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최악의 경우는 8명 이상이 이탈을 해버리는 경우 그때부터는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누구든 이걸 막을 수 없는 그 대형 붕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태도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언급해 주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담화 이후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천해야 된다는 건 100번 지당한 말이고요. 당연히 말로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지 국민들께서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은 여론 추이를 많이 살피면서 무언가 행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민주당들의 행적을 보면요. 여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많이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하물며 진실이 아닌 것들까지도 선전선동하면서도 여론을 주도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우병이 그랬고, 사드가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일본 처리수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처럼 선전선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론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라고 하면 이건 주도권을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론을 어느 정도 끌고 가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담을 이렇게 2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당 내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함께 이런 속도에 대한 이야기,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라면 더욱 좋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어쨌든 민주당이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 특검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어떤 입장을 밝힌다던가 아니면 직접 뛰어든다던가 어떠한 태도를 좀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특검이라는 것이 정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제도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수사가 다 이루어진 건이다. 그것도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2년 가까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조차도 기소하지 못한 건인데 이것을 지금도 특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정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순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특검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갈 것인데 이것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라면서 김 여사 특검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긴급 규탄 대회도 열었고요. 야 6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만찬회동도 가졌습니다. 또 내일은 장외 집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으십니까? 네, 일단 뭐 특검이나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국민 여론은 이미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찬성할 만한 논거는 너무 많고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를 충분히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2020년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는데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체포된 게 그 이듬해 11월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선을 바로 맞이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수사가 제대로 또 안 됐습니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건 불거지고 나서 3, 4년 지나서 영부인이 겨우 대면 조사 한 번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 이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특검 여론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조성이 돼 있었던 거고 그 조성된 것도 한 2년 정도가 된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 게 늦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 이제라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 개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뭐 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앞세울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단초가 되는 부분부터 특검 문제라든지 또 특별감찰관도 사실은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빌드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달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2개가 있거든요. 이것도 큰 고비가 될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국민들이 그러면 윤 대통령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대여 공세를 하려면 본인들 문제를 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달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지금 또 내놓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을 보고 있는 카드가 명태균 녹취입니다. 이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는 했어요. 하고 상황을 봐서 때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추가 공개를 할 것 같으신지 어떻게 좀 이 카드에 대해서 보고 계세요? 하면은 자충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거리가 될 만한 녹취거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자체가 지금 기세가 굉장히 눌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의 발언들 자체나 지금 민주당이 제시했던 녹취록이 짜집기 되었던 것이라는 것도 명태균 씨의 발언으로 드러났고 그런데 지금 이 이상의 무언가가 없이 그냥 녹취록으로 마치 협박용처럼 우리 더 깔게 있어 하면서 정작 까지는 못하고 막상 공개를 했더니 이게 별게 아니라고 하면 민주당에 대려 이거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지금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 카드를 어떻게 공개를 할 것 같으십니까? 뭐 지금 입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뭐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있다면은 공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명태균 씨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서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환 조사 끝나기 전에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걸 수사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대비해 가지고 또 수사를 더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제보를 받고 있고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꽤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자꾸 공천 개입 문제로 시선이 모여가지고 다른 문제가 가려지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이를테면 2022년에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에 사측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시찰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동행을 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반박이 없고 명태균 씨도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천 개입을 넘어서서 국정 개입 의혹까지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고 저희도 앞서 출석 장면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성실히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란 답을 반복을 했고 그러면서 덧붙인 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사건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발언을 굳이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건 저는 명태균 개인의 비리 문제, 비위 문제로 보는데요. 위법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의 과정을 파악하든 무엇을 파악하든 간에 여기에 연루된 자들이 있다면 위법 행위를 했다면 이거 당연히 다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수사가 나오기 전에 추측해서 죄가 없는 사람들까지 죄가 있을 거라고 올가미를 씌우거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가 분명히 정치 브로커로서 지금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권력 있는 사람들과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제 추정이고 명확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사실 명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간의 자신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경 일변도로 계속해서 나와왔는데 검찰 출석 전날이죠.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한다. 좀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게 자꾸 으름장을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 쪽에게 신호를 보내서 검찰 수사를 좀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이거는 불식이 안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본인한테도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에 뭐 사죄든 불식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조사를 제대로 받음으로써 풀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돈의 흐름을 명태균 씨가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의 흐름. 한 가지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가 명태균 씨에게 절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돈의 흐름.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국민의힘 소속의 예비 후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대납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그럼 넘어서는 무슨 근거라든지 주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고 명태균 씨가 지금 검찰 수사 무마를 기대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린다 치더라도 지금은 임기 후반기에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아는 진실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는 명태균 씨가 용산에 대통령의 사인을 보낸다, 나 좀 구해줘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당장의 대통령의 장모가 형을 받았어요. 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내 장모가 형을 받는데도 개입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딴 사람들 사건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김건희 여사도 임기 초에 불기소 처분했을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의 발언들이 모여서 지금 대통령을 악마화하는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을 무능하게 만들고 악마화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대한민국 엄연하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대다수가 권력의 중립지대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바르게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